안녕하세요. 좀 일찍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네요. 내일 아침에 들으시길 바라면서 시작해봅니다. 자, 저희가 벌써 네 번째 교육이에요. 이제 아까 오전에 해드렸던 부분이 책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실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일해본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먼저 올려드렸고요.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내가 QRMA가 뭐고 이걸 어디다 활용을 할 거고 제가 활용법에 대해서도 이제 고객님들한테 뭔가 내가 이걸 측정을 해서 보험을 가입하세요. 이거보다는 보험을 가입하시면 당신이 병원에 가지 않도록 제가 좀 도와드릴 거예요. 뭐로? QRMA라는 기계로. 그래서 고객님을 제가 자주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해서 저는 해지하신 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가족이 시작했다거나 조카가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돼 이런 거 말고는 해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이 가족보험을 하시면 그냥 우리 가족의 보험 담당자는 김옥진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저처럼 한번 고객이 다른 곳에 이탈하지 않고 계속 내 고객일 수 있게, 그리고 주기적으로 만나러 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필요한 게 나오고 또 소개할 분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좀 확대하고 그 다음에 내 고정 고객을 만드는 데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부분과 함께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혀 있어야 되고 균형이 깨졌을 땐 얘가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 회복 기능마저 잘 안 되면 기능이 저하가 될 거고 이 기능이 저하가 된 상황에서도 방치를 하면 기능 상실이 된다. 그래서 기능 저하에서 기능 상실로 가는 도중에 우리는 병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상실이 돼서 가는 경우도 있고 상실이 되어 가는 중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얘를 회복할 수 있게 좀 돌려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뭘로? QRMA로 당신이 회복이 안 되는지 균형이 깨져 있는지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걸 없애드릴게요 보다는 균형을 잡아서 우리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조금 더 길러드릴게요 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 균형 부분에 많이 포커스를 맞췄었죠. 균형에서 1번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괜찮다. 그래서 위장 기능, 대장 기능을 먼저 했었고요. 그래서 잘 먹는 것 중에 물 섭취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온몸으로 돌아다니는 혈류순환계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내 몸에 피가 얼마나 끈적거리는지, 걔네가 돌아다니면서 혈관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혈관이 좋아지기 위해서 또는 혈액이 좋아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까지 해서 저희가 3차시까지 끝났어요. 자, 오늘은 이제 4차시 교육인데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오늘은 뼈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똑같이 뼈가 물이 우리 몸의 70%를 차지한다고 하죠. 근데 이 뼈 부분이 전체 뼈대를 딱 형성하고 있지 않으면 걷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버티지도 못해요. 그리고 칼슘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숨 쉬는 거부터 잠자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거, 그리고 뼈에 관련된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임새가 많은 칼슘이다 보니까 내가 칼슘을 먹는 게 부족하면 또는 내가 먹지만 흡수가 잘 되지 못하면 뼈에 있는 걸 빼갖고 와요. 왜? 제일 많이 있는 게 뼈니까. 그리고 우리 몸은 1번이 생명 유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뼈가 어디 한 군데 부러진다고 해서 생명이 유지되지는 않죠. 그런데 또 하나, 뼈 안에 골수라 그러잖아요. 혈액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골다공증 말고는 뼈를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정말 중심을 잡고 있는 아이들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제일 위에 우리가 봤던 게 요추, 섬유, 배양도, 어깨 근육 접합도, 사지, 순환, 한계선, 인체 노후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여기 아무도 표시도 안 해놨죠. 애매한 게 요추가 어딜까요? 요추. 경추와 요추 아시죠? 요추는 우리가 허리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럼 요추, 섬유, 배양도이면 허리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길까요? 그럴 것 같으세요?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요. 따로 이게 막 문제가 되거나 이러지는 또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요추, 섬유, 배양도는 뭐냐면 얘가 방향성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방향성이 됐다는 거는 이 디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보기가 좀 까다롭고 디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좀 확연하게 튀어나와야 요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잘 안 보고요. 어깨 근육 접합도는 0.2 기준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0.2보다 숫자가 크다. 그러면 어깨가 엄청 뭉쳐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0.2에 가깝거나 0.2보다 크다. 그러면 어깨가 많이 뭉쳐 있다는 거니까 이게 어깨 스트레칭이라든지 목 스트레칭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자세라든지 이런 거 좀 신경을 써서 어깨가 많이 뭉쳐 있으면 허리도 좀 펴주시고 어깨도 좀 돌려주시고 그리고 장시간 앉아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지 않게 좀 어깨를 펴주실 때는 우리가 견갑골이라고 이제 날개뼈와 날개뼈가 붙는다는 느낌으로 쭉 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깨도 크게 돌려주시고 그래서 좀 평소에 이런 스트레칭을 잘해서 이 어깨가 뭉치지 않게 그래서 어깨가 뭉치잖아요. 그러면 머리로 가는 혈류도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뭉쳐있다. 0.2가 넘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사지순환도는 그냥 플러스가 많을수록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보는 건데 요거는 뼈 기능에서 조금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좋아요. 굳이 해석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인체 노후도는 말 그대로 이게 숫자가 클수록 10%부터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를 넘어간다 위로 그러면 내 나이보다 인체가 더 빨리 늙어가고 있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게 노화도가 많을수록 면역도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네 실제 나이보다 너의 몸 나이가 훨씬 더 많이 들고 있다 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밑에 이제 뼈 밀도에서 보시면, 근데 여기 보시면 뼈 밀도랑 뼈에 관한 게 뼈 질환, 뼈 밀도, 그 다음에 류마티스, 뼈 성장, 이렇게 있어요. 근데 뼈 밀도랑 류마티스에 걸쳐서 있는 게 좀 있고요. 뼈 밀도랑 뼈 성장에 좀 걸쳐서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실 때 색깔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파골세포 개수는 뭐냐면요. 내가 쉽게 얘기를 하면 뼈를 부숴요. 헉! 뭔 소리야. 그래서 파골세포 개수에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골다공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밀도 또는 칼슘 유실량 이걸 갖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칼슘 유실량은요. 내가 먹는 칼슘이 좀 부족하거나 하면 나올 수 있어요. 남자분들도 여자분들도 다. 근데 파골세포 개수는 제가 남자분들한테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파골세포 개수는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내가 먹는 칼슘이 나한테 흡수가 안 되던가 아니면 나는 칼슘을 많이 쓰는 사람이던가 아니면 칼슘을
안 먹는 사람이던가 그렇게 돼서 칼슘이 부족한 상태를 오래 지속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겠죠. 칼슘이 굉장히 많은 곳에 쓰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칼슘이 뭐 호흡하는데도 자는데도 생각하는데도 굉장히 많은데 써야 되는데 없어. 그럼 어떻게? 제일 많은 데서 갖고 와야 되는데 야금야금 가지고 오다가 그래도 부족하면 그냥 뼈를 부숴서 갖고 올 정도로 많이씩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볍게 그 밑에 있는 칼슘 유실량이 다소 많다 하더라도 파골세포 개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도 조금은 안전하다. 칼슘 유실량이 좀 많아질 때 미리 먹어주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칼슘 유실량이 그렇게 뭐 그러니까 중도 이러지 않고 경도 정도인데 파골세포 개수가 활성화되는 그러니까 경도 이상인 경우 있으세요. 그냥 선천적으로 뼈가 약하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칼슘 유실량과 파골세포 개수가 같이 가진 않습니다. 그래도 칼슘 유실량이 많다 하더라도 파골세포 개수가 정상이면 그래도 조금은 괜찮더라. 그런데 칼슘 유실량이 다소 괜찮더라도 파골세포 개수가 경도 이상이면 좀 위험하더라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칼슘 유실량 그 밑에 보면 골질 증생도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칼슘이 부족하면 칼슘 유실량 뼈에서 칼슘을 야금야금 빼가. 문제는 뼈에서 빼간 칼슘은요 일단 급해서 빼가긴 했는데 재사용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한 곳에 가서 자꾸 쌓아 놓는 거죠. 그래서 남자분들은 칼슘 유실량이 많고 골질 증생도 그리고 류마티스의 골질 증생 개수 같거든요. 요게 다 경도 이상이다. 그러면 남자분들은 약간 요로결석이 좀 잘 생겨요. 이거랑 뭐 다음 주에 하는 신장 기능에 관해서도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제가 보니까 칼슘 유실량, 골질 증생도, 골질 증생 개수 3개 다 문제가 있다. 그럼 남자분들은 요로결석이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로결석 주의하세요 라고 안내드리면 되고요. 여자분들은 또 특이해요. 왜 어머니들 보시면 뼈가 튀어나오는 거 좀 보이지 않으세요? 손목 관절이나 류마티스 있는 경우에 왜 관절이 되게 커지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게 관절이 커지는 게 아니라 뼈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본 것은 그 손목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손목이 유난히 튀어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칼슘을 좀 잘못 드시거나 너무 흡수율이 좋은 칼슘 드시면 아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자꾸 갖다 붙이는 거죠. 칼슘만 생기면. 그래서 제가 저기다가 엉뚱한 곳에 자라요 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칼슘을 빼갔으면 원래 원하는 호흡이나 잠자는 거나 이런 신진대사에 써주면 감사한데 그게 아니라 엄한 곳에 가서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칼슘 유실량, 골질 증생도, 골질 증생 개수 3개가 안 좋으면 남자는 요로결석 주의하세요. 여자분들은 뼈가 이상한 곳에서 튀어나와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프다고 해서 칼슘 드시는 거를 그만하시면 안 돼요. 칼슘은 비타민 D, 그 다음에 오스테오갈신, 비타민 K도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그네슘, 칼슘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꼭 드셔주셔야 이게 다 뼈로 가요. 그렇지 않으면 하등 소용이 없어요. 일단 흡수도 안 되고 운반도 안 되고 뼈에 붙지도 않고. 다음 류마티스 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골질 투기도, 뼈 밀도. 뼈 밀도는 많이 보신 거잖아요. 그쵸? 뼈 밀도는 말 그대로 뼈가 얼마나 성그러졌는가 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골다공이랑 조금 영향이 있겠죠. 골질 투기도는 뭐냐면요. 뼈의 구성 성분 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비타민 D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뭐라 그래야 되지? 골질 투기도는 약간 얘도 이제 뭐 단백질 그리고 이렇게 뼈에 필요한 영양소
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칼슘 유실량이랑도 일맥상통하긴 한데 이 골질 투기도는 칼슘을 제외한 뼈에 필요한 많은 영양소들,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 말고 무기질 쪽에서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요런 게 부족하면 저기 골질 투기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골질 투기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건 칼슘 말고도 그 뼈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많이 부족해지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뼈에 필요한 영양소는 칼슘만 있는 게 아니니까 난 뼈가 약한가 봐 이렇다고 해서 약국에 막 가셔갖고 칼슘 이렇게 써있는 거 드시면 더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또는 하등 소용없이 다 배출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엄한 곳에 가서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약국에 있는 칼슘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먹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아까 왜 같은 색깔 있던 거 좀 기억하세요? 여기에 보시면 두 가지 색깔이 있어요. 류마티스의 골질 증생 개수랑 뼈 성장에 골 알칼리성 인산 분해 효소랑 오스테오칼신.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짠! 골질 증생도랑 골질 증생개수 같이 가죠. 골질 증생도랑 골질 증생개수. 그리고 골질 투기도, 뼈 밀도, 골 알칼리성 인산 분해 효소, 오스테오칼신. 얘네는 같이 가요. 어떻게? 골질 증생개수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골질 증생개수는 몸에 칼슘이 부족해서 써야 할 칼슘이 많이 부족해서 일단 가장 칼슘이 많은 뼈에서 빼갖고 오는데 제대로 흡수가 안 된다. 재사용이 되지 않는다. 재활용을 잘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한 곳에 가서 쌓인다. 남자는 요로결석의 확률이 높다. 여자는 엄한 곳에 가서 쌓아서 뼈가 튀어나올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무주외반증 이런 거랑 전혀 다른 얘기예요. 무주외반증은 뼈가 휘어서 튀어나오는 거고 얘는 엄한 데 가서 쌓아놔서 뼈 자체가 자라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원래 있어야 될 만큼 있는 게 아니라 자꾸 튀어나오니까 아파요. 그래서 관절이 아니라 뼈가 튀어나와서 아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골질 증생개수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해보면. 제일 위에 이제 류마티스 보시면 경추 칼슘 화도와 요추 칼슘 화도 보이시죠? 경추는 어딜까요? 알고 계신 것처럼 목입니다. 우리가 경추랑 요추는 보험사에서 워낙 싫어하는 데라 아시죠? 그래서 경추는 목, 요추는 허리. 근데 칼슘화도가 뭔 상관이야? 이게 경도 이상 되면요. 경추 칼슘화도 경도 이상이신 분들은 목이 많이 뻣뻣해요. 그래서 제가 목을 많이 돌려주세요. 스트레칭 해주세요. 고개를 많이 숙였다가 하늘을 봤다가 해주세요. 이거 계속 뻣뻣해지면 나중에 막 우두구두 소리 나기도 하고요. 목이 안 좋으면 뇌로 가는 혈류도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칭 많이 해주시라 말씀드렸고 요추 칼슘화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미 이렇게 굳어지고 있는 거라서 고객님이 자꾸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인식을 하고 자꾸 풀어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카메라를 고정시켜 놨는데 얘가 자꾸 지 맘대로 고개를 숙이네요. 무거운가 봐요. 그래서 경추 칼슘화도는 목 스트레칭 해주세요. 요추 칼슘화도는 허리 스트레칭 해주세요. 정도를 안내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골질 증생개수 아까 앞에 거랑 말씀드렸죠? 골질 증생도 그리고 칼슘 유실량 그리고 골질 증생개수 같이 세 가지를 묶어서 보셔도 좋다. 골질 다공개수가 있는데요. 이 골질 다공개수가 그냥 골밀도 떨어지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골질 다공개수가 만약에 중도 이상이다. 그러면 골다공이 오시네요 보다는 칼슘이 빠르게 없어지고 있네요. 다른 분들보다 골다공이 빨리 오실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위험한 거 하나 있었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있었죠?
파골세포 개수. 자, 파골세포 개수도 안 좋아. 칼슘 유실량도 안 좋아. 거기다가 골질 다공 개수도 안 좋아. 가서 검사 받아 보셔야 돼요. 근데 세 개 중에 하나만 안 좋아. 그럼 굉장히 나빠지고 있네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안 그래도 골다공 위험군이래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세 개가 다 안 좋으면 정말 위험한, 꼭 가서 검사 받아보셔야 되고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안 좋으시면 뼈에 좋은 뭔가, 칼슘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요. 뼈에 필요한 종합 영양이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뼈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부족하니까 좀 보급을 빨리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안내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밑에 풍숫개수 보이시죠? 풍숫개수는 뼈 성장에 있는 장골 치유 상태나 단골 치유 상태랑 함께 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표시를 같이 해놓긴 했죠. 그죠? 표시를 같이 해놓긴 해서 이렇게 풍숫개수가 안 좋다. 그러면 이 풍숫개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뼈 성장으로 와서 장골 치유 상태와 단골 치유 상태를 함께 봐주시면 좋더라. 왜? 풍숫개수가 안 좋으면 관절이 나쁘다라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풍숫개수랑 장골 치유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떤 관절이냐? 큰 관절들. 그러니까 뼈와 큰 뼈가 맞붙는 관절. 뭐 예를 들면 팔꿈치 또는 어깨, 뭐 발목, 무릎, 고관절 이런 데가 장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단골은 어딜까요? 단골. 긴 거, 짧은 거. 풍숫개수가 안 좋으면서 단골 치유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손가락, 발가락 짧죠? 손가락, 발가락, 마디마디. 근데 이 단골이 척추도 들어가요. 척추 짧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풍숫개수가 안 좋으면서 단골 치유 상태가 안 좋으면 여기 그 디스크 초기 상태이신 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드릴 때 허리가 안 좋으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말 그대로 장골은 큰 뼈와 큰 뼈가 연결돼 있는 관절, 단골은 작은 뼈와 작은 뼈가 연결돼 있는 관절. 그래서 항상 이 풍숫개수와 장골 치유 상태, 단골 치유 상태 이렇게 같이 본다. 항목이 다르지만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골알칼리성 인산분해 효소랑 오스테오칼신 있잖아요. 저 오스테오칼신이라는 게 뭐 얘기를 하는 거냐면 쉽게 좀 얘기를 하자면 뼈에다가 칼슘을 갖다 붙이는 접착제 역할을 해요. 그리고 골알칼리성 인산분해 효소는 뭐냐면 흡수. 그러니까 두 개가 좀 다르죠. 오스테오칼신은 접착제 갖다 붙여요. 골알칼리성 인산분해 효소는 칼슘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골알칼리성 인산분해 효소가 골밀도가 낮아지면 칼슘을 더 빨리 흡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뭐 있어야 하지. 있어야. 그래서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가 충분해야 되는데 그래서 골알칼리성 인산분해 효소가 떨어지시는 분들은 내가 비타민 D가 충분한가 좀 보셔야 되고요. 요즘에는 병원에서 뼈가 좀 약하거나 그쪽으로 문제가 있으면 비타민 D 주사를 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뭐 약이나 주사제나 이런 게 워낙 많아서 여기에서 데이터가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아요도 좀 애매하고요. 여기서 데이터가 좋다고 해서 너는 엄청 빵빵히 갖고 있구나 이것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QRM에 하시기 전에는 항상 이분이 뭔가 드시는 약이 있는지 아니면 뭐 평소에 병원을 주기적으로 가시든지 비타민 D 주사 맞으러도 2, 3개월에 한 번씩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골알칼리성 인산분해 효소랑 오스테오칼신이랑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 골질 투기도 뼈밀도 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랑 요거 두 개 해서 이 네 개는 다 뼈에 필요한 영양소들이더라. 뼈에 필요한 영양소 우리는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칼슘 이렇게 얘기하지만 절대 칼슘 혼자서는 운반도 안 될까. 칼슘 혼자 있으면 일단 흡수가 안 되고요. 흡수가 되더라도 운반이 안 되고요. 운반이 되더라도 붙지 않아요.
그래서 뼈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오스테오칼신 또는 비타민 K, 얘네들이 다 그것도 배합 비율에 맞춰서 있어야 내 뼈가 튼튼해지더라 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왜 어렸을 때 애들이 이렇게 콩콩콩콩 뛰게 하면 이게 뼈가 더 단단해진다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문제는 영양소를 빵빵하게 넣어주시면서 콩콩콩콩 뛰어야 뼈 밀도가 좋아지지, 뼈에 필요한 영양소는 하나도 안 주시면서 콩콩콩콩 뛰면 부러질 수 있어요. 뼈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집에서 유튜브로 하면요, 현장에서 해드리는 것보다 되게 간결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막 1시간씩 듣고 있는 것도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류마티스하고 뼈 성장, 그 다음에 아까 해드렸던 뼈 밀도, 그거 하나 더 있었죠? 이렇게 뼈질환, 뼈밀도, 류마티스, 뼈 성장에 대해서 오늘 해드렸고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뭐가 있냐면 신장 기능이 있고요. 뇌신경이 있고요. 비만증이 있어요.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요거 3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뭘 하셔야 되냐면 우리 체크리스트 요거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 남는 장이 있으면 안 돼요. 지인한테 하셔도 좋고 고객 만나러 갔을 때 하셨어도 좋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이 측정을 해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해석하는 거를 다음 주에 이제 그거 3개 하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남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측정해 오신 걸 토대로 가지고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거를 가지고 해석을 듣는 거랑 남의 걸 가지고 해석을 듣는 건 차이가 좀 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측정해 본 걸 해석 듣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나와 내 가족, 그 다음에 지인, 그리고 뭐 고객님들 이렇게 해서 최대한 측정을 많이 해본다 라고 생각하시고 측정 많이 해보시고요. 그 옆에다가 해석을 한번 달아보세요. 측정을 하시고 보시면 여기는 측정치를 기록하는 곳이죠. 여기는 해석을 해보시는 곳이에요. 일부러 공란을 내비둔 거거든요. 보시면 뼈질환은 제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나오는 뭐 플러스 하나, 얘는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뭐 플러스 하나 또는 정상은 표시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플러스 하나 또는 플러스 2개 또는 플러스 3개 이렇게 하고 이게 뭘 나타내는 건지 여기다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측정해 놓으신 분들은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 빼고 신장 기능, 뇌신경, 비만증 빼고 나머지는 다 써보시는 거예요. 혈류순환계 있죠? 대장 기능 있죠? 소장 기능 있어요. 그리고 뼈질환, 뼈밀도, 류마티스, 뼈 성장 있고요. 밀양원소하고 연결할 수도 있었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대한 내가 아는 만큼 한번 해본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그 제일 마지막에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요렇게 짠. 요거를 컨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도 제가 간단하게 써놨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 다 끝나면 요거를 좀 프린트해서 쓰실 수 있게 제가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렇게 고객님께 드리는 건강한 이야기 해서 요거를 증권 뒤에다가 너무 자연스럽게 넣어가지고 나는 너를 자주 보러 갈 거야. 왜? 여기 보시면 요렇게 보시면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3개월에 한 번씩 가면요. 이게 9개월, 18개월, 1년 반을 그냥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3개월에 한 번 보기 어려워요. 왜? 고객님이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바빠서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니까 오라는 분이 있고요. 코로나여서 오지 말라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요 제일 위에 있죠. 제일 위에 보이세요? 제가 지금 한 손이라서 슝 미끄러져 내려갔어. 검사 측정 항목 보이시죠? 짠. 검사 측정 항목 요거 옆에 여기가 날짜 쓰는 곳이에요. 그래서 몇 월 며칠에 경도였네, 뭐 플러스 하나였네, 플러스 2개였네, 정상이었네, 요거를 비교해서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들 건강이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도 아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교육이 끝나기 전에도 활용을 자꾸 해보셔야 좀 더 많이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해봤던 것들 꼭 복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랜 시간 듣느니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